네, 우리 집에 온 택배인 줄 알고 남의 택배를 챙겨가는 실수 종종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과자가 될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팀장, 그러니까 퇴근길에 택배를 챙겨서 집으로 갔는데 절도 용의자가 된 거죠?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심코 챙긴 택배가 이렇게 큰 일을 불러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퇴근 중이던 남편에게 아내가 전화를 겁니다. 퇴근길에 택배 보관소에 들려서 택배 좀 찾아서 집으로 갖고 와라, 이런 전화였어요. 한 오후 6시쯤 보관소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동 호수를 확인하고 택배 상자 2개를 챙겼습니다. 사실 택배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콧노래도 흥얼거리면서 택배를 잘 찾았는데, 그런데 보름 후에 뜬금없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절도 혐의 용의자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네. 경찰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이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 집으로 배달된 택배를 챙겼을 뿐인데 경찰에서 출석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럼 택배 상자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부인한테 전화를 받고는 본인 거 챙기고 옆에 또 뭐 가까운 게 하나 더 있으니까 아파트 택배 보관 장소에서 그냥 한 3초 정도 보셨나 봐요. 그걸 보고 그냥 갖고 왔는데, 예, 근데 보통 저희가 택배 받아보면 주소를 쭉 쓸 때 이제 한 부분 이렇게 일정하게 그 인쇄물로 딱 붙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써서 오는, 손으로 써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뭐 일자나 뭐 숫자가 조금 흐릿하게 써져 있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해서 1703호, 703호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이게 잘못 기재돼 있나 보다, 우리 집 게 맞나 보다, 뒤에 거만 보고 그러니까 앞에 글씨, 우리 집 글씨 중에 하나가 빠져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챙기신 것 같아요. 택배 상자의 기재 자체가 조금 이제 잘못돼 있어서 착각할 여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단순 착오일 수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확실하게 절도다 이렇게 본 걸로 보여요. 지금 보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내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택배 1개가 왔는지 2개 왔는지 확인을 못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택배가 2개가 있어. 그런데 일단 이 피해자라는 사람이 택배를 들어서 확인을 했어요. 삼촌에도 1703호하고 703호하고 틀린다? 시댁이 아주 나쁜 부로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져갔어. 그러면은 다음 날이라도 와이프가 왔을 때, 이 내 물건 아닌데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11월 8일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가 말 안 했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경찰에서 볼 때는 일단 CCTV 보게 되면 확인도 했고, 남의 물건 가져갔고, 그리고 곧바로 반환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로 입건을 했는데, 여기서 불행한 건 뭐냐면 경찰에서는 수사 종결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든지 아니면 기소유하든지 판단을 맡기기 때문에 경찰은 입건해서 송치할 수밖에 없다.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1703호에 살았는데 703호 택배를 가져갔는데 그렇죠. 바로 돌려줬으면 사실 뒤탈이 없었을 텐데 돌려주지 않은 보름 거죠. 동안 정도 갖고 있었다면서요. 글쎄 모르겠어요. 네. 물론 이제 택배를 바로 안 열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족 간에도 뭐 와이프가 시키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 다른 딸이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갔다가 소위 이제 열어보지 않고 뒀을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진 않죠. 그러니까 바로 열어보고 이거 시킨 사람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거 아무도 안 시켰는데 이것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뭐 별로 안 친한 가족들 그야말로 이틀에 한 번씩 얼굴 보고 밥 같이 안 먹고 이러다 보면 그런 가족 사실 많죠. 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빠서. 소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열어보지도 않고 또 갖다 처박아 두는 경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내용물을 확인해보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눴다면 알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상황은 이 내용물을 확인을 안 한 건지 어쨌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 결백을 호소했지만 경찰에 이어서 검찰로 가게 되는데요. 검찰은 또 어떻게 봤습니까? 기소유예 처분이 났습니다. 이게 무죄가 아니라 사실 이게 피해 액수가 좀 경미하고 다른 전과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혐의 자체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법정에 서는 상황은 피하고 그냥 법정에 서는 상황을 좀 유예하는 기소유예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명을 쓴 게 억울했는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소유예라는 게 죄는 있는데 이제 기소까지는 안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4만 원짜리 귀걸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찾아서 CCTV 확인해서 주세요라고 하면 반환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경찰에 사건으로 신고하고 하는 사람들도 또 그 원칙에 충실한 분도 있지만 이웃끼리 그냥 보통 그냥 이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은 왕래
전례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반환 받으면 끝내는 경우도 네.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소유예로 그다음 이 관련 전과가 있거나 뭐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죄가 인정된 거 아니냐.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절도라는 죄가 일정 부분 인정이 돼서 그리고 수사 경력 같은 데서는 이게 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네. 다 일정 기간은.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사실 나는 이걸 훔칠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간에 이렇게 생활이 바쁘고 현대인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좀 무심하거나 아니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인데 내가 이거 범죄를 할 의도는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기소유예 처분에 부당하다고 이게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방법은 헌법소원밖에 없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일을 제기하는군요. 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궁금한 게 기소유예는 그러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까? 혹시? 기소유예는 뭐 벌금 전과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사 기록에 남죠. 수사자료표라고 예, 해서 수사자료에 검찰이 수사 보관하는 기록에. 수사자료표에 기록이 됩니다.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꺼려했을 그렇겠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헌재에서도 꼼꼼하게 그 사건을 다시 예, 되짚어본다는 헌재에 사실은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요? 예, 거의 다 뭐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봤어요. 절도를 하려면 물색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집어드는 시간이 3초라는 겁니다. 3초. 아마 현재 재판관들이 꼼꼼하게 네. 이 CCTV를 살펴봤는가 봐요. 그래서 내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집어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택배에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았대요. 쓰여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쓰여있지 않았다고요? 쓰여있지 않았다, 바깥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실은 검찰의 기소유예가 맞는 것인지 이것을 다투는 이 사람의 어떤 이것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이거는 네. 객관적 증거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은 단정하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아니고 올라가 이제 단정하긴 어렵다. 이것을 절도 행위로 이렇게 봐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이제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취소가 거죠. 됩니다. 그러면은 네. 검찰 뭐 수사로 다시 전개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그 자체로 종결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팀장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헌법소원상에서 네. 기소유예한 처분에서 무혐의라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할 거고 혐의가 없다고 그러면 무혐의 끝나는 거죠. 그냥 무혐의로 네, 이제 그렇죠. 종결이 되는 네, 건가요? 종결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